장군의 소리 주간 안보 브리핑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내가 물렀으면 나를 쏴라. 백선엽 장군님의 말씀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은 과거에 비해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아침에 내려다 보니까 태극기를 내걸은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집만 오로지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한국 전쟁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것도 현재 우리 국민이 물론 잘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한국전쟁 때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 때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 여건이 매우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강탈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은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적화 통일을 꿈꾸었던 김일성과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모의한 국제전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밀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뭉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를 돌이켜보면 당시 남북한 병력은 한국군은 10만 3,827명이었고 북한군은 18만 8,297명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인민군에 비해서 매우 열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무기체계도 보면 주요 무기체계는 우리 한국군은 장갑차 27대와 그리고 105mm 고사포 91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민군은 전투기 84대, T-34 전차 242대, 야포 565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이 보유했던 2.36인치 로켓포는 당시 인민군의 T-34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국군은 인민군의 당시로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이 남침하자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한국전쟁 초기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의 목숨을 건 사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에 국군은 이 가진 무기체계는 별로 없었지만 또 병력도 부족했지만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일념, 의지로 목숨을 던져서 인민군의 진공을 차단시켰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명용사 이야기입니다. 당시 1950년 8월 11일쯤입니다. 그때 포항에서는 총을 거의 쏘아보지 못한 학도의원군 71명이 포항 여중에 집결했습니다. 그때 북한군은 포항을 함락하고 그리고 대구로 내려가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도의원군이 48명이 전사할 정도로 인민군의 포화를 막았습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의 내용입니다. 그 덕분에 포항 시민과 피난민 20만 명이 대피할 수 있었고 국군 3사단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도연군 전사자 48명은 신원이 다 확인되지 않아서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학도연군 무명용사탑 뒤에 놓여있는 작은 방구 형태의 화강암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이라도 가서 이 무명용사탑에 감사함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동 전투는 그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결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부동이 뚫리면 대구가 곧바로 함락이 되고 경주를 지나서 부산까지 인민군 수중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던 전투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인민군은 당시에 대구를 함락하기 위해서 경북 7곳군 다부동에 집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군은 방어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1950년 8월 3일에서 29일 사이 다부동에는 우리 국군 1사단이 주력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국군 1만 명 그리고 인민군 2만 4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당시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은 병사들이 감히 인민군의 총탄에 앞을 나아갈 수 없자 백선엽 제1사단장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장군님은 권총을 뽑아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적고지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거기에서 1사단이 물러서면 미군은 모두 후퇴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먼저 나아가서 싸우지 않으면 유엔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제가 백선엽 장군님께 여쭤보니까 실제로 그때 백 장군님 스스로도 무서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과 거기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고 한국전쟁이 휴전한 지 67년이 됐지만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은 지금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날 남북 통신선 가동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했다는 게 빌미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4일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그리고 개성공단 폐지, 금강산 관광 철폐, 9.19 군사합의 파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해왔던 남북 관련 협력 사업을 대적 사업, 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감싸지 말아야 하며 파국적 사태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를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존엄과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어디에 숨든 모조리 적발해서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비난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다 찾아내서 안갚음하겠다는 게 북한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 같은 엄포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조국통일연구원의 한성희 실장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한다면 한마디로 북남 관계는 다 깨져도 좋다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이제부터 가장 고통스럽고 악몽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협박입니다. 협박. 사실 남북 관계를 북한 스스로 모두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전부 다 덮어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빌미로 삼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의 소식,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실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김정은에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 대북 전단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독재 왕조 체제인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통일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정부는 북한 편을 들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육은 안보실 1차장은 지난 11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오는데 거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이끄는 청와대에 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실 그것도 1차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위반도 의심된다고 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통일부가 이야기하는 공유수면법은 이런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 식량인 쌀이 모자라니까 이 대북단체에서 콜라통 같은 그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쌀을 담아서 바다에서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길이 바로 북한에 닿기 때문에 그 쌀을 담은 플라스틱 통은 북한 해안에 닿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공유수면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바닷가에서 휴지 한 장을 던져도 공유수면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조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의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쯤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대북 전단 살포 방법이 기술이 좀 향상이 돼서 북한이 싫어하는 장소에 실제로 많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전단만 있는 게 아니고 1달러짜리 지폐가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지폐를 확보하려고 혈안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전단을 보면서 북한의 실정, 국제사회의 동향 이런 것들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북한 주민 통제가 쉽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해 가지고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북한 스스로 중국과의 국경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중 밀무역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달러를 벌기가 쉽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물품도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삶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막는 바람에 중국으로부터 올 초에 비료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 봄 파종 때 비료를 뿌리지 못한 것이죠. 근데 북한의 땅은 매우 황폐해 있기 때문에 비료를 뿌리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보나마나 흉작입니다. 그러면 내년엔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 더 보태서 북한이 갖고 있는 달러, 특히 김정은 북한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가 거의 마르고 있어서 이 모자라는 쌀을 동남아 등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 장마당에 쌀을 공급할 수가 없고 쌀값은 오를 테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의 불만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통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이 대북 제재가 해결될 수 있는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대북 제재는 결자 해지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었던 김정은이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해제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어렵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협력, 대북관계 개선에 힘써 왔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남북관계가 모두 끊어질 상황이 된 거죠. 그동안 공을 들였던 남북관계 개선이 도루묵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박을 해서 이런 것을 풀도록 지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을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은행이나 또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동원해야 하는데, 이 단체나 은행이나 기업들이 북한 지원해 주면 대북
제재 금지법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당장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겠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은행 주주들이 은행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은행장은 기소가 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은행이건 기업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지원 요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모든 대북 제재 금지 분위기 또 법안들을 무시하고 나서라 이걸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위험하게 하고 북한을 살리게 하고 북한 핵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압박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원칙대로 행해야 되고 또 그랬을 때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우리 안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보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